자,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경제사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모르니까 난 알아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모릅니다. 대부분 모르거나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경제사, 금융사는 매우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더욱더 많이 알아야 돼요. 남들이 모르면 난 알아야 되고요. 남들이 아는 건 당연히 나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경쟁력이에요. 알았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대분기를 봅니다. 대분기는 뭐죠? 전체 내용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경제사 내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먼저 나오는 게 대분기예요. 대분기는 크게 나누어졌다는 얘기예요. 큰 대자에 나누어질 분, 그 기간이죠. 자, 봅시다. 시계 구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되게 내용이 커요, 사실은. 시기 구분을 보는데, 시기 구분 때 중상주의 시대, 추격의 시대, 그리고 20세기가 나옵니다. 중상주의 시대는 상업을 되게 중요시하는 시대를 중상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왜 상업을 중시했을까요? 예, 상업이 돈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상주의 시대 말고 다른 시대도 있나요? 다른 시대도 있어요. 중상주의 시대는 상업을 해갖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돈이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하겠다. 막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돈이 나가도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함께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시대는 돈만 많이 갖고 있으면 괜찮아. 뭐 우리 황금을 많이 갖고 해서 괜찮아. 은을 많이 갖고 있으면 괜찮아. 이런 생각이 되게 팽배했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금이 돈이 아니에요. 은이 돈이었어요. 은이. 원래 은이 돈이지 금이 돈은 아닌 거예요. 금은 최근에 돈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에서 1960년대, 70년대에 그 돈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금본이라고 하는데 그걸 빼버리죠. 옛날엔 은본이었어요. 은이 돈이었어요. 대항해 시대가 있었고요. 대항해 시대가 세계 시장을 통합을 합니다. 대항해 시대는 뭐죠? 대항해 시대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어디 있죠? 이베리아 반도라고 어, 유럽 가장 서쪽에 있는 땅덩어리 거대한 곳이 있어요. 스페인 나라. 거기서 배를 타고서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를 지나서 뭐 인도양으로 간다. 또는 배를 타고서 저 멀리 남아메리카 또는 중아메리카, 북아메리카로 가는 그런 상황들을 시작을 해요. 전 세계 여행을 시작을 하죠. 그래갖고 이 세계 여행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이제 연결을 하기 시작을 해요. 세계 시장 연결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 전에는 유럽은 유럽 내에서 막 뭉짝뭉짝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포도를 많이 키우죠. 포도를 갖다가 수출하면 좋을 건데 수출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포도를 갖다 냉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거든요. 그거를 즙을 내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죠. 파는데 그 포도주를 어디까지 팔 수 있냐면요. 유럽 내부에밖에 못 팔았어요. 왜냐하면 싣고서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배를 타고서 이제 뭘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포도주를 실어다가 포도주는 사실 실어다 판 건 아닌데 실어다가 뭐 아시아에도 팔 수 있겠고 유럽에다가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유럽에서 만든 물건들을 가져다가 전 세계로 팔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아시아까지 배를 타고 와서 인도에서 직물들을 사가고 또 동남아시아에 와가지고 후추나 아니면 정향, 육두구라는 그 향신료들을 사갖고 와요. 왜 사가냐고요? 그걸로 맛있게 음식을 해먹고 싶었었거든요. 유럽의 음식들이 별 맛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왜냐면 이제 아직 그 향신료, 맛을 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뭐가 있죠? 고추도 사실은 우리나라 게 아니죠. 원래 저기 아메리카에서 키우던 것을 갖다가 유럽을 통해 들어온 거죠. 우리가 먹는 고구마는 어떻죠? 감자 어떻죠? 전부 다 아메리카산이에요. 또 우리의 물건들이 아메리카로 들어갑니다. 아메리카에 말도 없었고요. 소도 없었고 돼지도 없었어요. 그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세계 시장을 이제 통합을 합니다. 그래갖고 배를 타고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옛날에는 무역을 못했었나요? 하긴 했었어요. 어떻게? 걸어가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하면 어떻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너무 장거리를 갖다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르코 폴로처럼 위대한 상인들은 뭐 북, 시베리아를 거쳐서 막 중국을 거쳐서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로 많은 물건을 실어나갈 수가 없어요. 많은 물건을 실어나가려면 배를 타고 가는 게 맞아요. 배는 둥둥 떠 있잖아요. 바람 힘을 받아가지고 슝슝 가는 거죠. 그리고 바스코다가마는 이제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열게 되고요. 콜럼버스처럼 이제 미국으로 하는 또는 이제 브라질로 가는 항로의 기본을 열게 되죠. 그래갖고 대항해 시대라 갖고 전 세계를 모험하는 시대가 생깁니다. 이걸 통해서 돈이 많이 쌓이게 돼요. 유럽에 돈이 쌓이고 특히 영국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되게 발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산업혁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처음 발생을 하고요. 그 영국의 산업혁명을 보고서 옆에 나라들도 따라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기계를 이제 공업이 발전을 하고 뒤에 가서 결국에는 철도가 나오고 이제 스팀 엔진이라고 하죠. 전기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거는 내연기관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외연기관이라고 해갖고 바깥쪽에 불을 떼가지고 뭔가 힘을 만들어내는 그 전까지 동물하고 사람 힘만 사용했었거든요. 이때 산업혁명이 지나가면서 공장제 기계공업과 다시 이제 철강의 발전 그리고 이제 화석 연료라고 하죠. 석탄에서 에너지 뽑아내는 것을 발전 나오게 됩니다. 탄원과를 무역하는 거 방해? 이거 왜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거 넘어갑시다.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이 시작이 됩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넘어가죠. 왜 넘어가죠? 거기 가니까 금, 은 같은 거 되게 많은 거예요. 아즈텍하고 마야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뭐 이렇게 뭐랄까 멕시코 고원에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서 툭탁툭 싸우다 보니까 걔들은 이제 금과 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거 뺏어오는 거 이런 거에 이제 맛을 들입니다. 그래갖고 가가지고 그거 뺏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스페인인들이 갑니다. 가갖고 가서 이제 막 툭탁툭 싸우고 걔네 왕하고 막 싸워서 이기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서 포토시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포토시라는 건 어떤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은광이 거대하게 발견되는데 세상에 제일 큰 은광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갖고 은을 어마어마하게 캐오게 되죠. 그래갖고 전 세계로 은을 수출하면서 은하고 이제 바꿔오는 거죠. 바꿔가지고 물건들을 막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이. 그래갖고 아메리카로 이거 가져가고 또 설탕이 당시에 이제 많이 먹게 됩니다. 사람이 중독성 식품 중에 가장 강력한 건 사실 설탕이에요. 왜죠? 단 건 맛있거든요. 단 걸 피하려고 하지만 단 거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합니다. 음식 먹다 보면은 어머니들이 몰래 설탕을 넣으세요. 말씀 안 하시는 설탕을 넣어갖고 만들어요. 더 맛있거든요. 설탕하고 소금을 넣어가지고 맛을 더 올리거든요. 사람은 단맛을 엄청 좋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죠? 본능에 단맛은 에너지 상징하거든요. 그 단맛, 본능에서 에너지를 주는 그 단맛을 더 먹고 싶어 하게 만들어 있거든요. 서양에는 원래 단맛이 없었어요. 이 단맛을 내는 사탕수수라는 게 있는데 사탕수수는 중동에서 키웠었는데요. 중동에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꿀 같은 걸 좀 먹었겠죠. 단맛을 내는 중동에 옛날에 십자군 원정이 있었죠. 십자군 원정, 십자군 침략이라고 부르겠네요. 중동에서는 유럽에서 종교의적 열정이 광신도죠. 사실은 그들이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도 없었죠. 사실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 뺏겠다고 쳐들어갔는데 쳐들어가 그쪽에서 문화 같은 걸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중동은 되게 선진국이었고 유럽은 되게 후진국이었습니다. 거기서 키우던 사탕수수도 가져가게 되고 그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뽑는 법도 배워갔는가 봅니다. 그래갖고 이거 갖다가 마데이라 섬 같은데 좀씩 키웠었는데 저쪽에 어디죠? 중미에 가보면 섬들이 많이 있죠. 카리브 연안에 거기에서 설탕을 키우는 것을 잘 큰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거기 원주민들을 좀 쓰다가 숫자가 부족하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 잡아다가 이제 설탕을 키우게 되죠. 그리고 담배도 또 유럽에 아메리카에 들어오게 됩니다. 담배를 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마약보다 대마초보다 담배가 더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죠. 그래갖고 잘 크는 그쪽에서 키워가지고 말려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담배 많이 키워갖고 담배 수출을 했었죠. 그래갖고 여기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을 하는데 아메리카인데 아메리카로 썼네요. 예, 일단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 정착을 하게 되고 이때 인력이 부족하니까 처음에는 유럽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래갖고 계약 노예죠. 계약 노동자인데 얼마 이상 일해주면은 배값 빼주고 나가서 네 맘대로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싸게 데려올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서로 전쟁해갖고 노예로 잡아 쓰는 걸 봤었는데 아프리카에 사가는 게 더 싸겠구나 해갖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전쟁 포로를 사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데리고 가서 카리브해나 이런 데서 풀어놓고 노예로 써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브라질로도 데리고 들어가죠. 브라질에서 사탕수수 키우라고 또는 카리브해 사탕수수 키우라고 담배 키우라고 끌고 들어갑니다. 또는 은광에서 은캐라고 잡아다 쓰게 되죠. 아시아로는 유럽으로 향료를 수출하죠. 어디죠? 동남아시아에서 보면 육두구, 정향, 뭐 메이스 아니면 뭐 후추가 되게 유명하죠. 이런 것들 합니다. 이쪽 섬들에서 나타나는 자라나는 어떤 일부 섬입니다. 일부 섬에 나타나는 그 향토 식물인데 그걸 갖다 넣어가지고 끓여 먹으면 더 맛있게 나왔죠. 그리고 되게 비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는. 그래갖고 후추 같은 경우에는 후추 1kg를 가져간다면 금 1kg하고 맛밭병이라고 바뀌어졌대요.
비쌌었는데 문제는 뒤에 가서 문제가 아니죠. 뒤에 가서 이게 흔해지면서 그러니까 무역이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물자가 더 많이 들어가면서 그 후에는 사람들이 이걸 별로 원하지 않게 돼요. 그래갖고 후추값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처음에 이제 후추 같은 거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뒤에 가서 옷감이 이제 많이 수출이 됩니다. 뭐냐면 인도에서 싸게 옷감들을 많이 만들어냈었거든요. 땅 넓고 인구도 많고 기술도 좋고 하니까 잘 만들었답니다. 영국보다 훨씬 싸게 만들었을 때요. 모직물로 모직물이 아니죠. 모직물 면직물이라고 하죠. 면. 그 목화소매에서 만드는 걸 씨를 뽑아갖고 하는데 인도가 이때 인도는 지금의 인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당시 말해진 인도는 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을 모두 다 합친 지역을 인도라고 봤답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예요.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인구도 엄청나고 지금도 합치면 중국보다 많습니다. 그 나라들 다 합치면은. 그래서 여기서 옷을 사다가 이제 많이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도자기도 많이 이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아시아라고 하나로 퉁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남아시아, 인도하고 그때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고 하나 미얀마 합친 그 한 개 구역이 또 있겠고 그 밑에 있는 그 동남아시아, 지금 저희가 동남아시아라고 부르는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뭐 거기에 있는 뭐 태국 이런 데 하나가 있겠고요. 이쪽에서는 향신료가 나갔을 것이고 인도에서는 옷감이 나갔을 것이고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도자기가 수출이 됩니다. 도자기가 뭐 어쩌란 말이 하면 저희가 고려청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중국엔 징더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규모 공장제 도자기 공업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서양에서 온 그 상인들한테 팔아먹습니다. 서양 어떤 상인이냐면요. 네덜란드가 뒤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네덜란드 상인들이 동인도 회사가 있습니다. 그 동인도 회사가 중국에다 주문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사가는 겁니다. 한두 개 사가는 것이 아니고 수만 점, 수십만 점, 수백만 점 점이라고 하는데 찻잔, 밥그릇 이런 것들 다 사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럽에는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뭐 별거 없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온도를 다루는 거, 유약, 그래서 중요한 건 흙이 중요합니다. 흙이 또 맞아야 돼요. 고령토라고 저희 부르죠. 저희 고려청자 하는데 우리는 이거 수출 안 했습니다. 근데 중국 남부에서 했었고요. 뒤에 가서 이게 중국 남부를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나라가 쳐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남부에 있던 수출 하는 곳들을 파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하던 그 힘을 가지고서 남은 명나라의 그 청나라는 명나라 다음 나라거든요. 명나라의 그 신하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청나라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걸 다 토벌을 해버리고 나서는 무역망을 끊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대로 있겠는가? 아니죠. 어디선가 구해가야 되죠. 누군가 만들 줄 알 거야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서 공급망을 끌고 오게 됩니다. 이 공급망 끌고 오는 게 왜 여기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면 이 공급망에 도자기를 만들어 파는데 일본은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때쯤 해가지고 동아시아에 커다란 전쟁이 벌어집니다. 뭐죠? 임진왜란이 발생을 하고 임진왜란 때 한국에서 도자기 기술자들을 잡아가고 그 기술자들이 일본에서 도자기를 만들게 되고 그 만들어진 도자기가 유럽으로 수출이 됩니다. 어떤 망을 따라서요? 유럽, 네덜란드의 상업망,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수출망을 따라서 물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참 웃긴 이야기죠. 우리나라 건데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중상주의 시대는 이렇게 대항해 시대 산업혁명도 있었고 산업혁명은 좀 뒤에 얘기죠.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대륙 정착도 있었고 아시아 쪽에서의 그 무역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거대한 무역망이 생기게 되고 전 세계로 물자가 이제 빠르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료 도자기 뭐 수출했다고 하는데 이때쯤 해갖고 아메리카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요. 옥수수와 고구마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그 옥수수와 고구마가 중국의 인구를 대규모로 폭발시키게 되고 그 식량이 들어오면서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담배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대양해시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 시장 통합하는데 아메리카에서 은이 많이 산출이 되고요. 이 은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가 수출될 때 아메리카 대륙에서 산출된 은이 그 가격을 돈을 치르기 위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은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 은을 가지고서 중국에서는 지정은제라고 그래갖고 그 세금을 갖다 은으로 납부하는 제도까지 생기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를 또 다음 회에서 해보도록